안녕하세요. 아련 선생입니다. 오늘은 숙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숙제를 지난번에 예전 영상 몇 달 전에 올린 영상에 숙제를 하는 방법,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가, 그냥 막 무작정 숙제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기계식으로 이때까지 그냥 하던 대로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보다 좀 앞서서 필요한 숙제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숙제가 좀 많은 경우, 엄마들이 숙제 적은 학원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숙제 많은 경우, 숙제 많은 학원이 우리 아이를 책상에 오래 앉아있게 해주므로 숙제가 좀 많은 학원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당연히 숙제 많은 학원을 싫어하죠. 그래서 숙제가 많은 것이 좋냐, 아닌 것이 좋냐, 어느 것이 좋다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제가 아는 게 숙제가 아니라 수학 숙제죠. 수학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숙제가 많다라는 말은 숙제가 실제로 많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많기 때문에 숙제가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는 진짜 많다, 객관적으로. 진짜 많다, 누가 봐도. 두 번째는, 그죠? 많게 느껴진다. 그러면 진짜 많은 건 진짜 많은 거고,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많게 느껴지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죠? 학원이 많다. 학원을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학도 다니고, 국어도 다니고, 과학도 다니고, 영어도 다니고, 숙제 나오는 학원 정도면 이렇겠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은 다닌다, 한국말이니까 국어는 좀 쉬었다고 두 개 정도 다닌다라고 하면 상황 때문에 많게 느껴지진 않겠죠. 근데 이제 3개, 4개, 제가 많이 다니는 학생 6개까지 다니긴 하던데,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경우에 숙제가 조금만 많아도 많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할 때 많게 느껴지는 경우, 사실 많게 느껴지는, 너는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많게 느껴지는 거야, 숙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학원 개수가 많든 학원 개수가 적든 전체 자기의 그릇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숙제의 양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학원 개수가 많든 학원 개수가 2개든 어쨌든 이 라인을 넘어가면 학생들은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 개수가 많은데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다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2과목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실제 능력은 이 정도인데 숙제는 이 정도 안에서 해결이 되면 많다라는 느낌 들지 않고 숙제도 좀 꼼꼼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숙제를 많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다면, 혹시 학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진짜 숙제가 너무 많아서 2개지만 능력은 여기인데 2개지만 숙제가 이만큼 나온다라면, 그럼 여기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똑바로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숙제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이상.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학원이 너무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죠? 학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제가 성적 실력이 부족할수록 학원은 적게 다녀야 돼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주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게 느껴지는 경우 말고 진짜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학원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학원 개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좀 전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동네의 어떤 학원은 진짜로 소문에, 제가 안 다녔으니까 모르지만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한 번 숙제가 300문제쯤 나온대요. 여기는 주 2회 수업이 많습니다. 월목 그러면 화수가 있고, 그럼 이날 수업 듣고 화요일 수업 듣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틀 혹은 방학이면 3일 동안 하고도 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이틀 동안 거의 30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300문제의 수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형별 교재, 센, 빨강해, 풍산자 이런 것들이 대략 1000문제, 1200문제예요. 한 학기 분량 전체가 1000문제, 1200문제라고. 300문제는 4분의 1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2주면 이 한 권을 푼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본 샤팁인가? 서울대 학생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어떤 서울대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다. 항상. 누가 풀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가 고등학교 때 100문제씩 풀었다. 자기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깨달아서 푸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인 거죠. 150문제를 하루에 풀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와 이게 중학교 때면 제가 보기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다른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제가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어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많이 풀다 보면 잘하게 되지 않냐? 잘하게의 핵심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잘하게 되는 실력, 잘한다는 건 실력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실력이 올라간다의 핵심은 못 풀던 문제를 풀어내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의 핵심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드렸잖아요. 근데 300문제를 풀면서 얻게 되는 것은 잘하게 되는 것보다 저는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300문제가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형이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게 되고 내가 맞췄던 문제를 또 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맞힌 문제를 익숙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게 되면. 고등학교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중학생 때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과정이고, 일단은 핵심은, 잘하게 되는 것의 핵심은 틀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숙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틀린 문제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숙제를 많이 할 때는 주로 풀었던 문제, 맞힐 수 있는 내 능력치 안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더 좀 강조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숙제의 양이 어떤 게 좋은 거냐? 그죠? 어떤 정도가 좋은 양이냐라고 하면, 저는 몇 문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점을 찾을 만한, 약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서, 그 정도의 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에 대한 내가 모르는 나의 약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 약점을 찾을 수 있는 양 정도를 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문제집별로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유형별 문제, 그죠?
유형방 문제집은 사실 그 사람들끼리 출판사끼리 다 벤치마킹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로의 난이도나 벤치마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들이 이건 우리 학원에 우리 문제집에 없는 유형이네. 그러면 그 문제집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 또 비슷한 문제를 넣게 되겠죠.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빨강에 이야기한 풍산자, 해법, 이런 것들 유형별 교재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럼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한 단원에 대해서 막 저렇게 막 하루에 수업한 거에 대해서 300문제씩 푼다면 이런 거 다 풀어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거 완전 농업적, 그죠? 근면성만 추구하는 스타일인 거죠. 앞으로 인공지능과 싸워야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점을 찾을 수 있는 양이면 정말 알뜰하게 하면 한 권으로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또 두 번째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 내신 대비 때 또 복습하고 또, 그죠? 이게 만약에 어떤 학생 실력이 좋아서 선행학습을 한 거라면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복습 수업을 또 하고 심화 수업을 해서 내신 대비 또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복습이 되면 이런 학원이라면 숙제가 좀 적어도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어느 정도 양을 풀 때 내 약점을 찾아서 그쪽을 보완하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할 때 또 비슷한 유형을 또 풀면서 까먹었던 기억을 상기하고, 그죠? 또 약간 익숙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혹시 한꺼번에 많은 숙제를 내주는 학원의 경우에 진도 위주의 학원이라서 이 정도로 반복하는 스타일의 학원과 아니면 반복을 하지 않고 이만큼을 한꺼번에 풀고 진도 쭉 나가고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한번 정도 복습해서 시험 치러 가게 하고 이런 학원은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어느 쪽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좋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망각곡선 같은 거 있잖아요. 망각곡선이라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 곡선에 따르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수업을 하면 빨리 복습을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기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300문제 내는 400문제씩 막 내는 학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또 학습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런 스타일이 맞냐 이런 스타일이 맞냐는 좀 이제 공부하는 우리 아이의 역량과 그 공부 스타일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고 한번 시작해보고 맞으면 계속 하면 되고 좀 안 맞으면 좀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력이라는 것은 익숙해지는 건 나중 일이다. 일단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틀린 문제를 찾고 이게 우선이고 틀린 문제를 찾아서 설명을 듣고 나면 설명 들은 걸 다시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이 내용은 아직 술술술술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이 단계 뒤에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익숙해지기 위해서 양을 소화하는 부분을
조금 이런 순차적인 순으로 나열해서 뒤쪽에 두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좀 문제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익숙해질 때 한 방에 많이 풀어서 좀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자,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숙제 양은 뭐 진짜 많을 수도 있고, 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개별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져서 모이면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숙제라는 것이 제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모르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한번 푸는 것이면 어느 정도 숙제로서의 적정한 양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 후속은 이제 내가 모르는 내 약점을 찾은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주기적인 복습이 된다면 또 익숙해지는, 내가 힘들게 이해했던 그런 문제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충분한 양을 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수학 화이팅! 안녕!